그러면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책 리뷰 오늘 모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약간 작은 원형극장. 옛날에는 그 돌담을 쌓아서 원형극장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 문화재로 변하고 작은 원형극장 문화재가 있는 소소한 도시마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고로 내용은 판타지 내용이고 10살 정도로 보이는 눈이 너무나 아름다운 긴 어른 티를 원피스처럼 입고 다니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너덜너덜해진 것들, 신발도 짝짝이로 큰 거 신고 다니고 막 어떻게 보면 약간 노숙자 거지꼴이긴 한데 머리도 헝클어지고 검은 머리에 근데 눈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귀여운 소녀 모모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모모는 원형극장에 자리를 잡았는데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우리 마을로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내가 보살펴 줄 테니까 살아라 하는데 또 한사코 나는 여기가 좋다고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원형극장 그 낡은 원형극장 문화재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친절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모모를 찾아가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불도 주고 집도 고쳐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해줬고 덕분에 모모는 아주 따뜻하고 배부르게 포근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모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냥 겉보기에는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모모한테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 크게 눈에 띄는 능력은 아닌데 이 모모한테만 가면 사람들의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모모가 딱히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나서서 일을 해주고 막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다만 듣기만 해주는데 그러니까 경청을 굉장히 잘하는데 모모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모든 고민들이나 이야기들이 다 풀리고 모모는 거기에 뭐 딴지를 걸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을 뿐입니다. 해서 마을에서는 어쨌든 모모한테 가보게 이런 말이 계속 유행으로 돌 정도로 모모가 신통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모모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아이가 되었는데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모모 앞 그 술집 사장하고 그 예수라는 페인트 칠하는 사람 둘이 싸웠는데 서로 원수지간이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모모한테 가보라고 억지로 모모한테 보냅니다. 그 두 사람들이 딱 삼각구도로 이렇게 앉아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짓이라고 가려고 하다가 서로 또 거기서 막 싸워요. 그러다 이제 싸우면서 이제 모모한테 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자기 억울한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옆에서 또 아니 나도 억울한 거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둘이 싸우면서 그 싸움의 내막들을 이제 서서히 얘기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사소한 걸로 알고 보니 그 전에 마음이 상했던 게 있었고 또 알고 보니 그 전에 마음이 상했던 게 있었고 이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의 오해로 시작돼서 둘이 싸웠던 거예요. 근데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풀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화해를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신비한 초능력이 아니라
모모는 사람을 포근하게 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이야기 나누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청하는 능력이 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마을은 모모로 인해서 훨씬 더 되게 많이 평화로워졌는데 희한하게 모모 눈에 마을에서 이상한 기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얼굴이 되게 창백하고 잿빛의 사람들이 회색 슈트를 딱 입고 하나둘씩 돌아다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 약간 유령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하나둘씩 보여. 근데 머리가 대머리야. 그 회색 잿빛의 사람들 회색 신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지나가는 데 다 머리가 대머리야. 모자를 쓰고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묘하게 생긴 사람들이 점점 왕래하는 게 늘어나고 마을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 걸 모모가 캐치를 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마을 사람 중 이발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이발사 이름이 뭐였더라? 적어놨는데 푸지라는 사람의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손님 머리를 이발해주고 막 하다가 갑자기 신세 한탄이 온 거야.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여지껏 이것밖에 못 살았지? 약간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이제 그게 약간 온 거야. 나 왜 여기서 계속 이발만 하고 있지? 남들은 또 위대한 일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나는 고작 여기서 남들 머리나 깎아주고 이러고 있네. 약간 이런 불만이 오는데 그 어느 순간 뒤에 회색 신사가 들어옵니다. 이발소 문을 열고 회색 신사가 잠깐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날이 후회가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던 참이었어. 이발사가 그러니까 회색 신사가 갑자기 차트를 쫙 하면서 요상한 계산을 시작해요. 그거는 푸지씨 당신이 여지껏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스럽게 삶을 살았던 거고 앞으로 시간을 계속 저축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푸지씨가 여태껏 살았던 시간을 막 분 단위로 막 200억 220억 분 막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70살까지 산다는 걸 가정하면 얼마만큼 시간이 했는데 이 중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얼마고 막 이렇게 사람을 혼란시키는 계산법을 막 하는데 이발사분이 이제 눈이 돌아간 거지. 보고 나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다니. 근데 그 인생을 낭비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 회색 신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람은 만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거를 약간 농땡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도 시간을 낭비한 거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일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일을 할 시간을 뺏기는 거니까 이것도 낭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줄여야 되고,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가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꽃다발 전해주고 15분씩 대화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 이거 할 시간에 일을 했으면 벌써 이만큼의 사람이 돼 있을 텐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다. 요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잠자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줄여서 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행복한 사람, 더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성공에 투자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다. 당신이 지금 42살까지 사는 이 동안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내가 시간은행의 직원인데 우리 은행에 시간을 저축해라. 앞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빡시게 아주 몰아쳐서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시간이 저축돼서 그거를 우리가 2배로 돌려주겠다. 삶은 훨씬 윤택해질 거고
훨씬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때부터 이발사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모한테 찾아가서 얘기도 나누고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아이들과도 놀고 부모님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또 사랑하는 사람 가서 꽃 전달해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또 이제 이발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이발하던 거 30분 걸릴 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20분으로 줄이고 직원들도 막 고용해가지고 최대한 막 칼같이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일에 미치고 일에 빠져버린 사람, 여유를 잃어버리고 이발사가 이렇게 변했는데 마을 사람들, 회색 신사가 다녀간 마을 사람들이 점점 이발사처럼 변하게 됩니다.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시간을 저축하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모는 점점 자신을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모모가 있던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그 원형극장에 애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냥 애들이 모여 모모도 같이 껴서 놀아. 근데 뭐 별다른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서 막 이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재밌어요. 책엔 너무 재밌게 나오는데 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허리케인, 태풍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비바람을 뚫고 막 그 태풍을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모험, 놀이 이런 것들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놀이들을 하는데 점점 아이들도 줄어들고 모모한테 얘기하러 오는 친구들도 줄어들고 어른들도 모모와 같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가 이제 이상하게 여긴 모모가 마을을 이제 찾아가 봅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모모한테 한번 찾아가 보게 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유행하는 말들이 바뀐 거예요. 슬로건들이 시간을 절약하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들, 이런 믿음들이 마을의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절약하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사람들, 이 슬로건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 모습은 왠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생기를 잃고 피곤함에 찌들었으며 상냥함이나 여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술집을 운영하던 그 마을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상 그 자기 마을에 맥주 한잔 시켜놓고 항상 있는 그 노인분들이 구석에 계셨는데 그분들 막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담소 나누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을 내쫓게 된 거야. 왜냐? 손님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없고 매출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정중하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이 점점 사라지고 근데 그러면서 좀 뭔가 슬픈 걸 느끼지만 이미 회색 신사들이 이렇게 꼬드겨 놨기 때문에 약간 세뇌하듯이 꼬드겨 놨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회색 신사가 다녀왔다는
기억도 없어요. 근데 다만 그 회색 신사가 다녀왔다 하면 그게 자기가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회색 신사들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휴가를 가도 막 우리처럼 여유 있게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뭐랄까 교훈적이고 가장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그리고 정말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휴가들만 효율적인 놀이들 효율적인 휴가들만 골라서 찾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효율적인 사람들만 만나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리고 그 외의 관계는 불필요한 사치와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삭막해져 갑니다. 점점 그 회색 신사들처럼 잿빛으로 변화가기 시작해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변하니까 아이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잘 놀아주던 어른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상상하면서 놀았던 모습을 잃어가면서 옛날에는 모모의 집에 와서 다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야기하고 듣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애들이 좀 스타일이 변했어요. 최신식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화됐다고 해야 되나? 요상한 장난감들을 갖고 옵니다. 장난감이라고 하면 뭐 아이싱카, 게임기, 뭐 들리는 라디오 이런 것들 갖고 와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와서 자랑을 하거나 혼자 놀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회방하면서 자기가 장난감 자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라디오를 갖고 오기 때문에 다른 그 라디오 듣느라고 다른 애들하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그 라디오를 갖고 온 아이는 막 잘난 체를 하면서 애들이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이제 오면서 새로운 애들이 오면서 점점 회방꾼들이 늘어가는데 그러나 여기서 모모가 또 특유의 경청 능력과 공감 능력으로 다가가서 아이들의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게 하는데 큰 힘을 주고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모라는 아이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색 신사들이 이거를 인지를 한 거지. 위험하다. 위기다. 저 모모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을 홀리고 아이들을 홀리는데 큰 방해를 받겠다. 우리 사업에 차질이 있겠다. 그래서 그 시간 저축은행에 있는 회색 신사 한 명이 밤에 모모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모모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모가 집에 와 보니까 놀고 집에 와 보니까 자기만한 큰 인형이 있어. 인형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그 인형에는 바비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약간 바비 인형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모가 인형도 반가워서 안녕 난 모모야 하니까 바비 인형이 나랑 놀자 해서 그리고 모모가 또 그래 나랑 놀자 하는데 그 인형이 나는 더 많은 걸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모가 뭘 원하냐고 내가 줄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모모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조갯돌이나 막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을 쫙 펼쳐줍니다. 근데 인형이 계속 반복해.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해. 더 많은 것을 원해. 나랑 놀자.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해.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모모가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지루함?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회색 신사가 싹 옵니다. 와서 모모한테 얘기를 하죠.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니?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너는 근데 이 장난감을 아직 가지고 놀 줄 모르는 것 같구나.
하면서 차에서 온갖 인형의 옷들을 잔뜩 쏟아냅니다. 이 인형은 매일매일 좋은 옷, 새로운 옷을 계속 갈아입혀주면서 갈아입혀줘야 돼. 그래도 질린다 싶으면 남자친구 인형을 또 하나 옆에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인형도 같이 옷을 갈아입혀줘야 되면서 그런 걸 계속 모아야 돼. 그러면 인형이 즐겁고 너도 이거를 올바르게 가지고 놀 줄 아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이 회색 신사들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어느 하나 불구하고 뭐 모두가 대머리인 거는 왜 대머리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대머리고 일단, 그리고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회색 신사들은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시가를 피고 있었어요. 그거를 거의 입에서 떼질 않았습니다. 담배를 뻑뻑 피면서 모모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인형 너한테 다 주고 이 옷들도 너한테 다 줄게. 요거 갖고 놀아. 그 모모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인형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회색 신사가 자기가 했던 첫 번째 전략, 모모의 관심을 다른 데서 돌려서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 실패하자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면서 협박조로 바뀝니다. 너가 아이들과 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곤란하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얘기를 하고 자꾸 사람들 시간 낭비를 하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너 그러면 쓰냐?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모모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느끼기에는 저 아저씨가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모모가 천천히 다가가서 그 아저씨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회색 신사가 그런 걸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막 하는데 모모는 거기서 가만히 그냥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저씨, 그 회색 신사가 막 갑자기 막 격앙이 되면서 모모가 안에 있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갑자기 진실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쓰지 못하고 우리한테 계속 저축을 해야만 우리가 계속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한테 시간을 넘기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만다. 그리고 내가 피는 이 담배는 다른 사람들이 저축해둔 시간을 내가 태워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데 쓰는 거고, 회색 신사들이 사실 시간은 저축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환상을, 거짓말을 심어줘서 우리들이 더 많이 세력을 불릴 수 있고 우리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하려는 건데 네가 방해하고 있는 거다 라고 자기네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데 진실을 말하는 약, 데드풀에서도 나왔죠. 네, 그거와 약간 하는 듯이 모모가 들어가서 진실의 약을 먹은 것처럼 다 불어버립니다. 그 회색 신사는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인형 가지고 옷들 다 들어가고 차 타고 다시 도망을 가버립니다. 큰일 났다 하고.
모모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았죠. 모모 이런 회색 신사들의 음모를 알게 된 모모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모한테는 특별히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두 분 다 어른이에요. 두 사람 친구인데 하나는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꾼 가가라는 청년이 있었고 하나는 굉장히 포근한 청소부 베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베프 할아버지는 진짜 빗자루 한번 쓰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빗자루 한번 쓰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되게 느긋한 사람이었고 누구한테 말을 듣고 조언이 필요할 때는 항상 고심을 하고 한나절은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항상 보려고 한 그런 신중한 그리고 포근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친구 이야기꾼 가가는 굉장히 밝은 사람, 활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또 그렇게 좋아했고요. 근데 모모 옆에만 있으면 희한하게 이 친구는 이야기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매번 다른 이야기 나오고 매번 막 상상력이 막 넘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모모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그냥 얘기를 막 해줘. 뭐 하나 소재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소재로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창작인 이야기꾼이었던 거예요. 가가는 발랄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고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하나씩 음미하고 생각하며 필요한 말만 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모가 이제 두 사람이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회색 신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일단 베프 할아버지는 안색이 안 좋아졌고 걱정이 드리웠고 가가는 흥분을 했습니다. 가가는 모모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애들을 모아서 이 사실을 알리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구해내자고 그렇게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프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가가야, 내가 볼 때는 모모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다. 이 이야기를 꾸며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가가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모모가 거짓말 한다고 했나? 그게 진실이든 뭐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이 일을 빨리 아이들한테 알려서 어른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다들 구출해내자고. 그러니까 약간 가가는 이 이야기에 흠뻑 빠지고 약간 영웅적인 그런 희망적인 감정에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가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막 모읍니다. 너네 잠깐 와봐. 이렇게 와봐.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연단에 섰죠. 3명이. 가가가 모모한테 지금까지 우리한테 했던 얘기를 애들한테 좀 해봐 라고 시킵니다. 근데 모모가 머뭇머뭇거리고 베프 할아버지가 가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모모가 얘기를 하면 모모가 위험해질 것 같다.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가가가 이제 엄청난 말빨과 논리로 할아버지를 밀어붙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아이들을 모아서 단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빨로 하고 할아버지는 약간 혼란스럽죠. 워낙에 또 신중한 사람이니까 아닌데 하면서도 섣불리 말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모모가 아이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들도 가가와 같은 마음이 되죠. 가가는 선동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서서 회색 신사들의 음모를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려다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밤
원형극장 안으로 와주십시오. 우리가 진실을 얘기를 할 겁니다. 하면서 팻말을 들면서 막 마을을 시끌시끌하게 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자는 내일 저녁에 원형극장으로 오세요. 오늘 밤 원형극장으로 오세요.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시위라고 해야 되나,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날 밤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오직 가가와 베프 할아버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어른들 우리에게 코빼기도 안 들어주고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안 들을 거야 막 하면서 어른들한테 좌절하고 실망한 아이들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것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미 회색 신사들이 어른들 마음속에 손을 써놓은 거예요. 어른들을 더 바쁘게 만들고 더 정신을 뺏기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고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게 만들고, 그렇게 아이들은 실망을 하고 모두가 흩어지는데 모모는 이제 쓸쓸한 기분을 느낀 거죠. 그날 밤 조용히 자기 집에서 잠을 청하는데 한 작은 거북이가 모모를 찾아옵니다. 모모 너무 반가웠죠. 모모 너 누구니?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북이 등껍질에서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너 등으로 말을 할 줄 아는구나. 거북이 등에 글씨가 변합니다. 나를 따라오렴. 그 모모가 너를 따라가라고? 왜? 어디로 가는데? 그거는 나를 따라와 보면 알게 돼. 거북이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깁니다. 모모는 거북이를 따라갑니다. 거북이는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모모도 한참을 같이 따라가면서 모모가 물어봐요. 너무 오래 가니까 도대체 날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고. 거북이야, 나 어디로 데려가니? 그랬더니 거북이가 지금 조용히 하라고 글씨가 써집니다, 등에. 모모는 또 아무 말을 못하고 거북이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회색 신사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의 선동한 모모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진실을 말하게, 회색 신사 한 명을 진실을 말하게 해버렸잖아요. 그 능력이 너무 위협적이라서 모모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동시간대 회색 신사들이 모모를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했는데 집에 가니까 모모가 없어. 큰일 났다고. 모모가 벌써 우리를 눈치채고 도망쳤다고. 그래서 그 회색 회사 사람들이 약간 유령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모모를 막 찾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느릿느릿 거북이 따라가는 모모를 못 잡아요. 전혀 발견도 못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거북이한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거북이는 30분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30분. 그래서 앞에서 누가 지나갈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모모가 아까 너 어디 가는 건 이러고 물어볼 때도 그때 하필이면 앞에 회색 신사가 지나가고 도망가는 곳이라서, 찾는 곳이라서 소리 내면 들키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고 했던 거예요. 거북이 능력으로 막 다 피해. 그렇게 느릿느릿 가는데도 발견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경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경계점에 다리를 건너는데 그때서 이제 회색 신사들이 모모를 본 거야. 그래서 내려가지고 막 모모를 잡으려고, 거북이를 잡으려고 막 엄청 뛰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 누구한테 쫓겨. 그래서 나는 막 엄청 열심히 달려. 근데 안 가. 막 되게 느리게 가. 몸 엄청 무겁고.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회색 신사들이 아무리 달려도 모모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거북이랑 모모는 천천히 걷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 결국 회색 신사들은 모모를 놓치고 맙니다. 모모와 거북이는 그 경계를 지나서 어느 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경계 지나가는 거리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 거리는 천천히 갈수록 더 빨리 가는 거리였어요. 거기서 달리려고 하면은 더 느려지는 거야. 근데 회색 신사들은 그걸 알 리가 없고 거북이와 모모는 그래서 그들을 따돌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모는 거북이의 안내로 시간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에 도착합니다. 시간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 방에 들어가 보니 막 시계들이 막 둥둥 떠 있어. 여러 가지 막 벽시계, 뻐꾸기 시계, 뭐 알람 시계, 탁상 시계 여러 가지 떠 있고 되게 막 포근하고 따뜻하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시간을 관장하는 호라 박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저 멀리서 부릅니다. 거북아 너 왔니? 부릅니다. 거북이가 말을 못하니까 모모 데리고 왔니? 하니까 모모가 대답을 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노인이야. 멀리서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되게 점점 젊게 보이는 거야. 모모 앞에 딱 섰을 때는 모모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게 된 거예요. 오늘의 전등이 어제 사실 이거를 켜놓고 자버려가지고 배터리가 많이 없는데 잠깐 배터리 살짝 갈아볼게요. 조금 더 밝네요. 박사 모습은 참 요란합니다. 모모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계속 시대가 바뀌어요. 젊어졌다 늙어졌다 이래요. 어려졌다 늙어졌다. 이 호라 박사라는 사람은 시간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필요해서 불렀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모모한테 시간의 본질을 이해시켜 주겠다고 하고는 어딘가 데리고 갑니다. 모모가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예쁜 꽃이 있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야. 정말 다양한 색깔로 마치 그 꽃 이파리 하나하나가 빛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꽃이에요. 약간 투명한 바닥, 투명한 물 위에 그 꽃이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모모는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꽃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더니 전부 져버렸어요. 모모 너무 슬퍼집니다. 근데 그 져버린 바닥 아래쪽으로 또 다른 꽃이 핍니다. 근데 이번 꽃은 저번에 핀 거랑 완전 또 다르게 생기고 저번에 핀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은 거야. 전에 거보다. 모모는 또 항오래 하는데 아니 이것도 이제 시들시들해서 또 져버립니다.
너무 슬픈 거야. 모모는 상실감도 느끼고. 그런데 그게 져버리면서 다시 위쪽에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이번엔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이번에 또 다른 꽃이고, 또 좋아했다가, 근데 이것도 또 져버려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 아래로 떨어진 거엔 새로운 꽃이 피고, 또 제일 아름다워 보이고, 완전 달라 보이고. 모모가 점점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꽃은 계속 지고 피고, 지고 폈을 때 지금 있는 꽃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모가 그 꽃을 보면서 박사를 통해서 뭔가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신비롭게 그려져 있는데 책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채 다 전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리고 디즈니 만화 보는 느낌처럼 너무 묘사를 잘 해놨습니다. 모모가 이제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시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달이 해주는 말, 하늘이 해주는 말, 거기 있는 모든 사물이 해주는 말이 점점 듣게 되면서 시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언어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느낌이 모모 안으로 들어와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모모는 그 신비로운 무엇을 경험하고는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언어적으로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마땅한 단어도 안 떠오르고, 자기가 이해한 것들이 너무 신비로워서 마땅히 이 내용을 설명할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라 박사가 얘기합니다. 원래 그렇게 이해한 것들은 네 안에서 여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태양이 한 바퀴 돌 동안 잠자고 일어나면 그것들이 정리돼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모모, 너는 여기서 태양이 한 바퀴 될 동안 잠이 들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을 때는 너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모모는 알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주무세요를 했죠. 잠깐 눈을 감았다 일어난 것 같은데 어느새 자기 집입니다. 그 공간에 벗어나서 어느새 자기 원형극장 안에 있는 허름한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모모는 잘 잤다 하고 이제 옛날처럼 다시 아이들과 사람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계속 놀러 왔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희한하게. 예전에는 조금 줄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 모모가 울적해하고 침울해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자기를 인도했던 거북이가 다시 찾아옵니다. 등에는 안녕이라고 써있고요. 그 거북이가 이제 오니까 모모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너도 왔구나, 너는 왔구나. 그 호라 박사님이 보내서 온 거니? 그러니까 거북이가 아니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왔다고. 그 신비한 거북이는 모모가 좋다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그 방에서 잠들어서 지금 1년이 지났다. 지금은 잠자기 전보다 1년이 지난 시간이고, 오늘 하루 아이들이 안 온 건 지금 1년하고 하루가 지난 거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 변해 있고, 지금은 아무도 너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모는 울적해집니다. 식탁이 울적해져서 이제 잠들러 가는데, 식탁 위에 그 모모의 친한 친구 이야기꾼 가가가 써놓은 편지를 발견합니다. 1년 전에 써놓은 거겠죠.
모모는 가가의 편지를 읽고 다음날 아침 마을로 나섭니다. 과연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가가는 어디에 있고 베프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요? 항상 자기를 찾아오던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편지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회색 신사들은 지금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쓰인 독일 작가가 쓴 동화 같은 소설이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마 권장도서로 많이 유명했나봐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이걸 왜 커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화가 이게 저는 읽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너무 생생하게 마치 진짜 디즈니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좋겠지만 약간 디즈니 영화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상상력이 엄청 대단하고 작가의 표현력이 진짜 제가 다 전달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뛰어나서 약간 매트리스, 어린이용 매트리스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회색 신사들 잔뜩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생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모라는 아이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정말 즐겁게 따라가게 되는, 이야기의 흡입력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 표현하려는 것도 굉장히 명확하고 70년대에 쓰였으면은 한차 산업혁명? 그때 아닌가요? 사람들이 바빠지고 작가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인가? 분들이 또 되게 여러 과학이나 또 연금술? 뭐 약간 이상적인 이상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소설책으로 한 360쪽 페이지 되고요.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모라는 아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관심이 간 게,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관심을 갖던 게 이 모모란 아이가 단순히 경청하는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는 그 포인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 보통 주인공이나 캐릭터들은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주장을 한다던가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는데, 모모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계속 들어줍니다. 수용해주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저렇게 수동적인 캐릭터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갈까? 그렇다고 모모가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관점적인 캐릭터도 아니에요. 이야기의 완전히 중심에 잡고 있고,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냅니다. 능동적으로.
진짜 천재라고 불릴 만한 작가예요. 작가 이름이 뭐였더라? 작가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려울 텐데. 미하엘 엔데, 독일의 작가입니다. 1995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이 책은 1970년도에 세상에 나온 책입니다. 사실 동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작가가 주장을 했던 것들을 모두가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명확하게 찝어내기는 합니다. 우리가 효율과 윤택한 삶과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고 많은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저는 좋은 책의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명확하게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열어주는 것 하나랑, 하나는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지는 책, 좋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모모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다 독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책은 또 오랜만에 읽어서도 재밌었고, 어린 왕자 이후로 동화를 이렇게 즐겁게 읽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느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책 읽는 속도가 확실히,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 리미트를 걸어놓고 읽기 때문에 책에 집중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권 반 정도 지금 읽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즐겁게 읽었던 책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한테 지금 회색 신사들은 어디에 있는지, 저 상징적인 회색 신사들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강요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현혹을 시키고 있는지. 일단 가장 큰 건 성공, 그리고 윤택한 삶,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한, 자존심 상하지 않는 삶, 남들보다 편안한 삶, 다양한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려 했을 때 정말 행복해지는 건지, 일부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현실적으로. 근데 정말로 근원적인 것들을 건들 수 있는지, 내가 살아있다 이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절반도 안 돼요. 이 이후에 또 벌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장면들이 굉장히 너무 모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데 다 얘기할 순 없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했던 가가나 베프 아저씨나 아이들이나 어른들,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변하고 많은 상황들을 각자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표현을 하면서도 절대 이야기가 붕 뜨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영화처럼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다 묘사하기 위해서 막 전부 다 막 설명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편집이 연출이 잘 된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너무나 간결하고, 그리고 그 간결함 안에서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참 좋겠지만 혹시 시간이 된다면, 혹시 관심이 간다면 우리 어른분들이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관계의 책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색 신사가 다가오면서 그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을까, 이렇게 바뀌고, 그러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점 바뀌어버리는 자기 모습에 공허함도 느끼고. 저 슬로건, 시간 절약하려다 당신이 놓치는 것. 저는 자기계발서에서 저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계발서에서는 항상 시간을 절약하는 법을 강조하거든요. 시간을 절약해서 당신이 보는 이득들,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절약하세요.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이 따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런 질문, 저런 고민, 저런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책, 70년대 나온 겁니다. 70년대가 아니라 딱 70년에 나온 책이에요. 시간을 절약하려다 당신이 놓치는 건 내가 놓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따금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느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엔 이거를 꼭 해야 돼. 그래서 너를 만날 수 없어. 너와 이야기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모두가 바쁘잖아. 약간 그러면서 이해해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또 일을 놓을 수는 없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책이 동화라는 것. 단점은 이 책이 동화라는 것. 현실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도 지금 40년이 넘게 변했죠. 40년이 뭐야, 거의 50년 넘게 변했는데. 48년, 저 책이 나온 지 48년, 시대가 48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도 본질적인 거는 잘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편집본 3분 요약본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더 좋을 거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인원수가 적은 이유는 제가 너무 빠르게 링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시작할 때 링크를 아무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만 클릭해를 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수업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요즘 공모전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공모전에 좀 이 컨텐츠들을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이미 하나 냈고, 인천 영상왕에도 한번 냈고, 또 하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컨텐츠를 쌓아가고 공모전을 활동을 하면서 쌓아갔다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초창기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폐쇄된 채널에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공개 노출이 안 되는 채널에.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3분 편집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릴 거예요. 요즘 그래도 좀 좋아진 거는 발음이 조금 좋아졌다는 것. 뜨지 않고. 처음에 녹화했을 때 거 편집을 하다가 어제가 아니라 관계임했던 거랑 매력했던 거랑 이것들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예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발음도 달라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확실히 대본도 조금 부드러워졌고, 오히려 잠자면서 듣기에 더 좋아진 소리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음악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데 또 무료 음원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태껏 살아온 인생이 여태껏 살아온 인생이 불만스러운 이발사에게 회색 신사가 찾아옵니다. 이발사 푸지씨, 낭비하며 보낸 시간이 한탄스럽나요? 제대로 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방금 막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열심히 산다면 앞으로 이 정도의 시간을 저축하고 지금보다 위대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회색 신사가 가리키는 창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쓰여 있었고, 그걸 본 이발사 푸지는 놀란 얼굴로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때부터 이발사는 업무도 좀 더 빠르게, 휴식 시간도 더욱 아끼며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 몰두합니다. 회색 신사들이 다녀간 사람들은 모두 편집짐에 걸린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려 들었고, 신비한 소녀 모모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담소도 나누고 소통하며 지냈었는데, 점점 마을 아이들이 화려한 장난감에 빠져 싸우기 시작하고, 어른들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관심도 주지 못하고 효율만 쫓으며 살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모모가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라고 느낀 회색 신사들은 모모의 시간도 빼앗아 가려고 왔다가 그녀의 특유의 경청하는 능력으로 그만 자신들의 음모를 발설해버리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거짓말로 빼서 담배로 만들어 태우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막을 한 모모는 다시금 아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이야기꾼 가가와 포근한 청소부 배포 할아버지와 함께 회색 신사의 음모를 어른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편말을 들고 단체로 외치며 회색 신사의 음모를 외쳤지만 이미 회색 신사들에게 홀린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맙니다. 어른들의 무시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남은 모모에게 한 거북이가 찾아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느릿느릿 거북이를 따라가는 모모, 그리고 자신들의 음모를 밝히려는 모모를 잡기 위해 추격하는 회색 신사들. 거북이의 신비한 힘으로 회색 신사들을 따돌리고 시간의 근원에 도착하여 호라 박사를 만난 모모는 신비한 경험을 겪고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한 것을 알리기 위해 마을로 다시 돌아온 모모는 그 사이 1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깨닫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변한 사람들, 더 이상 모여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놀지 않는 아이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야기꾼 가가와 포근한 청소부 배포 할아버지의 행방도 묘연하기만 하고, 마을은 어느새 시간을 절약하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인 모모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하는데 과연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회색 신사들은 지금 어떤 일을 또 꾸미고 있을까요? 이 책은 독일의 미하엘 엔데 작가가 1970년도에 쓴 모모라는 소설입니다. 마치 어린이판 매트릭스 같은 이 동화는 삶에서 중요한 순간과 가치를 망각하고 허황된 욕심에 홀려 죽어가는 시간들을 동심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상상력과 표현력이 너무 놀라워서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디즈니 만화를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동화인지라 100%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할 수는 없지만 각박해진 세상에 대한 부작용은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연 모모는 회색 신사들의 음모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꼬마의 활약이 기대되는 책, 미하엘 엔데의 모모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분짜리 전 대본을 지금 2개를 쓰거든요. 방송을 하나 하기 위해서 3분짜리 대본을 일단 먼저 써놓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1시간 반, 1시간 동안 풀어갈 또 실시간 생방송용 대본을 또 하나 씁니다.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를 따로 구분을 안 하고 대본을 썼을 때는 편집 시간이 가편집하는 데만 5시간, 6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이 다 들어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3분짜리 요약본을 따로 써놓으니까 그 5시간이 거의 한 20분으로 줄어듭니다. 편집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이 그 책 편집할 때만 해도 그 요약이 그 4회까지 갔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단지 이거는 약간 단점이, 이거 하나로 요약본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점이 있지만 이게 훨씬 편하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또 내가 책을 하나로 이해하기 좋고, 개인적으로 이 뒷이야기들은 만나서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면은 책을 읽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듣고 어린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관계의 힘은 약간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치면 뭐 이것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긴 하겠지만, 어린아이한테도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오늘은 금요일 밤 책 리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꼭 방송을 끝낼 때쯤 가니까 또 6분이나 함께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메인 메시지, 시간 절약하려다 당신이 놓치는 것.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책식주의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 또 1000명이 되고 언제 또 100명이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좋네요. 다음 주면은 저도 이제 또 일정이 또 많이 바뀌어서 이 방송 일정은 똑같지만 더 바쁜 또 한 주가 계속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또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이제 서울 왕래를 자주 거의 매일매일 하게 될 것 같고, 추석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공모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할 게 되게 많네요. 지금 집도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끝까지 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곧 방송이 끝날 건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방송을 하면은 12시에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잠이 안 와. 1시, 2시까지는 또 새는 것 같아요. 바로 자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근데 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안 자면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 조금 더 일찍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래를 바꿔서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오늘은 책 리뷰 모모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을 저한테 지금 리뷰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모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뭔가 분명히 지금 쫓기면서 살고 있는데, 안 그러신 분들보다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오리도 지금 방송이 끝나는 걸 알고 몸을 털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은데, 뭐 다음 방송 때 또 많이 할 수 있겠죠. 화요일 밤 10시 반에 진행되는 프리토크 댓글로 주제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정해서 그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전달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매력이라는 것도 또 한 분, 소중한 분께서 아이템을 주셔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12시를 넘기기 전에 아마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항상 토요일 밤 새벽에 인사를 드렸는데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근한 밤 되시고요. 불금 즐기시는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